서버 배포를 위한 네트워크 발표를 맡게 된 이준재라고 합니다. 저는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서버 관련된 일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이나 아니면 이걸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발표하고자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간단한 이론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례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일단 2, 3학년 되기 전까지 개발했을 때는 보통 코드적인 레벨에서 그냥 인터넷 접속 없이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계속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개발하다가 인터넷으로 바로 접속하게 되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듯이 인터넷의 발전이 여러 가지 개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인터넷에 관해서 내용 간단한 이론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매우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3학년 분들 이상 분들에게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1, 2학년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프로젝트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정도로 간단하게 했으니까 좀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선 하나 연결해서 그 선으로 통신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컴퓨터가 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선 하나로 통신할 수 있었지만 이 컴퓨터가 만약에 여러 개가 된다면은 이 통신 과정이 더욱더 복잡하게 되죠. 왼쪽에 있는 컴퓨터가 다른 5대의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5개의 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매우 5개의 포트만 유지하기도 매우 힘들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우 많은 양의 회선과 매우 많은 양의 포트가 필요하죠. 이렇게 많은 양의 선과 많은 양의 포트를 이용해서 통신하게 되면은 이 선들을 관리하는 데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포트를 유지하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드웨어적으로 좀 개선하고자 한다면은 가운데에 컴퓨터를 두고 이 컴퓨터와 서로 각자 연결하게 되면은 회선의 수를 줄이고 조금 더 간단하게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B라는 주소를 갖고 있는 컴퓨터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면은 일단 메시지를 적는데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보낼 것인지 미리 만들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운데에 그 교환해주는 녀석한테 보내주면은 이 교환해주는 녀석은 대상에 있는 누구한테 대상을 줄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대상에 맞춰서 이 파일을 넘겨주게 되면 바로 A랑 B와 간단하게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간단하게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네트워크적으로 스위칭이라고 딱 맞는 개념은 아니긴 한데, 일단 앞으로 설명해 드릴 거에 간단한 그냥 축약 버전이라고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네트워크 스위치로 바꾸게 되면은 일단 현대 인터넷의 간단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는 IP 주소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 IP 주소는 각각 192. 숫자로 이루어진 저렇게 숫자로 서로 어떤 주소로 갈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A에서 B로 전달할 때 A의 IP 주소, B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A에서 B로 송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통신하면서 그 숫자로 된 그 네트워크의 어떤 주소도 필요하지만 이 장치에 대한 그런 주소도 필요합니다. 이런 장치에 대한 주소, 그러니까 물리적인 주소라고 불리는 것을 맥 주소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그 인터넷의 포트나 아니면은 그 네트워크 드라이버 같은데 각각 물리적으로 할당되는 그런 물리적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계층적으로 인터넷이 구성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맨 왼쪽에 있는 192.172.0.1 이 컴퓨터에서 다른 반대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 아래에 있는 컴퓨터로 만약에 접근하고 싶다면은 이게 다른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로 통하는 그런 스위치의 주소를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은 이 컴퓨터가 다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지점을 말하는 것으로 192.172.0.1 이 장치에 대해서는 저 192.172.0.9의 저 네트워크 스위치가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또한 이 192.172.0.9 이 네트워크 스위치는 또 다른 저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가 이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려면은 저 위에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를 거쳐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어떻게 인터넷을 세팅하고 어떻게 서버를 배포하고 그리고 HTTP랑 HTTPS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거는 윈도우 11에서 나오는 네트워크 설정이고요. 오른쪽은 우분투에서 나오는 네트워크 설정입니다. 보통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윈도우 기반으로 보시자면은 일단 IP 주소,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로 되어 있습니다. IP 주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할당된 그 인터넷 주소로 기입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통신사에서 계약을 했으면은 통신사에서 저에게 할당한 그 IP를 여기다 기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도 기본적으로는 할당해서 받아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25.25.25.0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 만약에 다른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게이트웨이가 조금, 서브넷 마스크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럴 때만 조금 확인하고 세팅하면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위치에서 다른 지점으로 넘어가는 그 IP 주소를 세팅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게이트웨이를 좀 세팅할 때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같은 계층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있는 세팅값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DNS는 다른 네트워크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 주소 검색하는 그런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보통 통신사마다 각각이 제공하는 그런 DNS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사용하시거나 그게 없다면은 테스팅 용도로 보통 구글 DNS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이 지금 세팅이 좀 간헐적으로 됐다 안 됐다 하거나 아니면 세팅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으시다면은 8.8.8.8을 기본 설정 DNS에 넣으시고 그리고 다른 넣으시고 작동을 하시면은 지금 이 네트워크 세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배포를 몇 가지를 하게 될 텐데 이 서버 배포를 하면서 만나게 될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공유기 사용입니다. 공유기가 지금 인터넷 세팅하실 때 대부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 공유기가 있으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조금 큽니다. 바로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받게 되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IP가 할당되는 방식이 아닌 사설 IP가 할당되어 바로 직접적인 접근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설 IP에 관한 그런 내용은 조금 뒷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간단한 해결책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하마치라는 그 가상 사설망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설치한다면은 물론 그 접속할 클라이언트랑 서버 둘 다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정된 수만 이 서버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간단한 경우나 아니면 한정된 사람끼리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경우에는 이 하마치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좀 괜찮은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공유기가 왜 사설 인터넷이 되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조금 더 간단히 보겠습니다. 공유기는 PAT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스위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회선에서 공유기로 오면은 공유기의 IP가 그 공인 IP가 할당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제가 이 공유기에 연결된 이 컴퓨터를 가지고서 네이버로 오늘 날씨에 대해서 요청하게 된다면은 공유기로 가고 공유기에서는 이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내가 갈 때 어떤 사설 IP가 어떤 공인 IP로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게 되고요. 이 테이블이 인터넷을 통해서 네이버로 간 다음에 다시 응답을 받을 때 보면은 이 테이블에 맞춰서 또 공유기에서 변환해가지고 다시 아래 컴퓨터까지 전송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사설 IP로 그러면은 서버 열어가지고 사설 IP를 이용해서 고객한테 사설 IP로 접속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받는 사람은 여기 밑에 설정된 그 사설 IP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설 IP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착할 수 없는 IP죠.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외부 IP 202.202.202.1로 만약에 알려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202.202.202.1을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해 하세요 라고 말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고객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공유기까지는 이게 올 수 있지만 공유기 단에서 아까 PAT를 이용해서 그 해당 포트로 만들어주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기까지는 왔지만 저 아래에 있는 서버까지는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포트 포워딩입니다. 이 일이 해당 공유기의 특정 포트로 오는 것은 특정 사설망의 특정 포트로 연결을 미리 테이블을 만들어 두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그 아래까지 바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기를 설정하실 때는 조금 제약사항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포트 포워딩 이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또 만나게 되는 장애물 중 하나인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은 미리 설정된 보안 규칙에 기반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하고 제어하게 되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는 특정 포트에 있는 입력을 허용하고 그리고 특정 포트에 있는 입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에서 장치를 연결하려면 중간에서 방화벽을 거치게 되고, 방화벽에서 만약에 허용된 포트라면 그냥 접속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접근 시도가 허용하지 않은 포트로 들어가게 된다면 방화벽 자체에서 접근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접근 차단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서버가 열린 포트까지 접근 차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윈도우 설정에서 이 방화벽을 해제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그 방화벽 네트워크 설정에서 방화벽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서 인바운드 규칙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서버에서 저희 서버로 들어올 때 어떤 포트를 허용할지에 대한 메뉴에서 포트 설정하시고 TCP에서 특정 포트 입력하시면 그 포트에 대한 방화벽이 허용하게 됩니다. 똑같이 리눅스에서는 보통 UFW 그리고 파이어월드 이런 걸 사용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쓰는 거는 IP 테이블이라고 있는데, 이 IP 테이블은 조금 규칙이 조금 복잡하고 좀 계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쓰신다면 일단 UFW나 파이어월드 이용하셔서 특정 포트를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좀 학교에서 일단 저희가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학교 인터넷을 쓰게 되는데요. 교내 인터넷 경우 같은 경우는 보안상 이유로 21번, 25번, 53번, 80번, 443 포트에 제외한 모든 포트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이거를 외부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443 포트는 저희가 접속하는 포트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저 나머지 포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 하는 게 만약에 웹 서비스라면은 브라우저에서 웹 서비스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포트가 80번이기 때문에 80번 포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 다른 HTTP나 그 API 서버 같은 경우는 21, 25, 53으로 접근을 요청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21, 25, 53을 사용하게 될 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브라우저 단에서 그 웰론 포트라는 해당하는 것들이 이 포트들인데, 그 웰론 포트로 요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크롬 브라우저 세팅 값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 일단 시연할 때 그 세팅 값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긴 하나, 일단 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는 약간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DB 설정할 때 많이 쓰이는 마리아DB, 그리고 파이썬이나 인공지능, 머신러닝 할 때 쓰는 주피터에서 쓰는 랩이나 그 노트북, 그리고 SSH 접속, 이걸 3개의 사례로 기반으로 해서 일단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고, 이걸 활용하게 된다면 뭐 스프링이나 다른 웹 프레임워크도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리아DB의 세팅 문서는 이니 파일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웬만한 거는 괜찮은데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 있는 바인드 어드레스인데요. 바인드 어드레스는 저희가 어떤 포트, IP 주소로 들어오는 입력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할지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인드 어드레스에 바인딩한 IP 주소에만 응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공인 IP가 202.202.202.10이고 바인드 어드레스가 127.0.0.1로 되어 있는 서버가 DB 서버를 세팅했다 칩니다. 그러면은 202.202.202.10도 제 서버의 IP고 127.0.0.1은 로컬 호스트 주소이기 때문에 저걸로 들어가긴 할 텐데, 202.10으로 접근하는 거는 접속 시도를 하면 실패하게 되고 271.1 하면 접속 시도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바인드 어드레스에 바인딩 응답한 IP 주소만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외부까지 접속하고 싶다면은 저 바인드 어드레스를 공인 IP로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사설망 내부 안에서만 즉 같은 공유기 내부에서만 접근하게 된다면은 그 사설망 IP를 사용하신다면은 그 같은 IP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파이썬을 쉘 단위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툴인데, 이 툴을 보시다시피 웹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버로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 세팅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패스워드 넣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 c.notebook.app.IP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리아DB로에서 설정한 것처럼 저기에 바인딩한 IP에 대해만 응답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거를 127.0.0.1로 한다면 로컬호스트에 대한 응답에만 반응하게 되고요. 저걸 공인 IP로 한다면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한 그것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또 서버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저 SSH로 세팅할 때도 컴피그 파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포트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일단 이런 서버 배포할 때는 기본적으로 바인드 어드레스랑 그리고 포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서버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잠깐 짚고 넘어갈 게 HTTPS 문제인데요. 또 this request has been blocked, 그리고 over HTTPS나 mixed context error라는 이런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만약에 웹 서비스, 그러니까 웹 호스팅이 HTTPS가 적용되어 있고 그냥 다른 모델 서버가 HTTP로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서비스를 바로 열면은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바로 HTTP로 서비스하게 되는데, 이럴 때 브라우저 단에서 우리가 접속한 건 S인데 거기서 넘어가는 게 그냥 S가 없기 때문에 바로 블락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꽤 심각해가지고 조금 크리티컬에 다가오는데, 이게 보통 서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발견이 잘 안 되고요. 서버를 배포하고 나서 저희가 쓰고 있는 서버가 갑자기 어떤 서버가 S가 적용되었는데 이건 안 되었을 때 좀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서버리스를 적용할 때 조금 생기는데, 이게 저희도 이걸 한번 겪어봤고 저희 이전에 팀 중에서도 겪어본 적이 있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이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HTML 헤드에 이거를 넣으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해결되는 사람들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나 몇몇 경우는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우선 개발하실 때 먼저 SSL이 적용되는 놈인지 아니면 이거 선택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한번 추후에 통합하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받을 때 확인하는 거를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SL 인증서를 받고 발급하는 거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후반부에 하기에는 엄청 부담되는 작업이라서 우선적으로 이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물리적 서버의 그런 서버를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물리적 서버 말고 일단 그러면 서버리스라고 남의 서버를 빌려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개를 마지막에 붙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버리스는 개발자가 서버의 구성, 유지, 관리, 업데이트를 고려하지 않는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방화벽도 세팅하고 네트워크 세팅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다 했다면은 이거는 그냥 신청하고 받아서 저희가 사용만 하게 되는 편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들 사용량에 대한 비용 처분만 되죠. 그래서 일단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보다는 회사나 그런 데에서는 보통 AWS, 그러니까 아마존 웹서비스를 좀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조금 세팅의 다양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좀 더 빠른 속도나 간단한 프로젝트에는 이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이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는 기존 첫 번째 발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게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래서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 파이어스토어를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제공하는 것 중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클라우드 펑션즈랑 호스팅인데, 웹페이지를 보통
호스팅 할 때는 그 호스팅 서버 구축하고 해야 되는데, 이 호스팅은 완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올리든 웬만하면 다 무료가 돼가지고 어떤 사용량이 오든, 그래서 이 호스팅을 이용해서 프론트엔드 부분을 배포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뒤 옆에 있는 펑션즈는 노드.js 기반으로 개발된 서버의 경우에는 올릴 수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노드.js만 자바스크립트 기반만 적용하게 돼서 조금 선택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것도 비용적으로 저희가 3만 건 정도의 요청이 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 비용이 5천 원 정도 좀 나왔었거든요. 3만 건 정도에 5천 원 정도면은 일반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나오기 힘들고 시연하기에는 충분한 양이라서, 일반적인 시연하면 몇백 원 정도, 몇천 원 정도 나오게 돼서, 이 클라우드 펑션즈 만약에 노드.js 쪽을 사용하신다면, 그쪽 하신다면 좀 사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자주 쓰는 게 또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요. 보통 컴퓨터, 그러니까 일정 컴퓨터의 그 계산하는 그 성능을 빌리는 저 EC2,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를 빌리는 저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그리고 NoSQL 호스팅이나 그런 저장소를 빌리는 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그러니까 S3,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많이 쓰고 있어서 이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서버 배포에 관련된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잡아봤고요. 일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증서, 일단 저희가 약간 이게 완벽한 다 모든 절차를 거치다가 발표 시간이 되게 돼서 좀 전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긴 했는데, 일단 그 키를 만들고 그 기관에 요청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뭐 세팅하고 이렇게 해서 끝난다는 게 보다는 약간 다른 데에서 요청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서버리스의 네트워크 설정 쪽이 거기서 해줘야 될 거는 그냥 인바운드, 그러니까 어떤 포트를 열지 그 정도만 설정하면 되게 돼서, 아무래도,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러니까 신경 안 저희 그 시연 정도 단계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일단 그 규모가 클 때 생기는 그런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 좀 적긴 한데, 일단 저희가 그 컴퓨터를 계속 켜두지 않는다는 장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시연 단계에서. 네? 아, 네네. 네, 사실 그러니까 DB만 세팅하는 경우에서는 그렇게 완전한 네트워크를 알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좀 세팅함에 있어서 용어 정도나 아니면 그런 거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덧붙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세팅하신다면 그 뒷부분만, 그러니까 정의된 자료들만 확인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예, 노션 아직 업로드를 좀 안 해서, 노션 발표는 일단 저희가 발표가 끝나고 그때 추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다면 일단 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